예, 쌤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스 그 100문장 그것에 대한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이제 문장 끝났고요. 영어 문장 공부하시는 중이거나 영어 공부를 끝내신 분들 그 전에 해도 되고 여긴 좀 약간 그 좀 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100문장에 대한 영법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해드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배우셔서 문장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응용이 많잖아요. 천 문장, 이천 문장, 사천 문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시는데 이 기본적인 원수로 시작하는 100문장이 아주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여드린 건 여기서부터 3번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4번으로 통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그 중간에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전번에 우리 공부할 때 이거 봤죠. 왼쪽에 있는 건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여러분이 이걸 암기하셨어요. 그럼 문법적으로도 여러분이 이거를 분석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제 지식,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나오질 않아요. 물론 나오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걸 어떻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좀 쉽게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쇼트 폼으로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만들어 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나와요. 이 설명만.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이 문장은 이미 암기하신 거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세요. 이거 암기했죠? 그걸 얘기를 조금씩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엔 안 돼요. 그럼 몇 번 연습하면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우리가 암기했단 말이에요.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그럼 여러분이 딱 느꼈을 때 문법적으로 얘네들이 문장의 구조가 이게 단문인지 중문인지 복문인지 또 뭐 혼합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혼합문인지를 여러분이 이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단문은 주어 동사 한 개 있는 거고요. 중문은 동의 접속사로 단문이 연결된 거고요. 복문은 그 안에 형용사, 부사, 명사, 절이 있는 거예요. 혼합문은 뭐 단문하고 뭐 복문하고 이렇게 연결됐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문법 시간에 우리가 그걸 했어요. 지금 이거는 뭘 하냐면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일 먼저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구조가 이건 뭡니까? 이 종속절이 있죠. 이게 복문의 복문, 이게 원수로 시작하는 부사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이 복문이 되면 시제일치 같은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주절에 주절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고 이쪽이 종속절이에요. 여기 이제 과거가 나오면은 이제 종속절의 과거나 그 이전에 시제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문장을 이제 단문, 중문, 복문이 파악됐으면은 각 주절이나 종속절에 주어 동사를 파악하셔야 돼요. 주어는 여기 이제 부사절 주어는 유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C예요. C는 현재죠. 현재 이곳 동시에 이게 자동사, 타동사 나오죠. 이게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 어디서 나와요? 목적어는 여기 나온다 말이에요. animals. 그러면 이게 단어 명사죠. 단어 명사 앞뒤로 누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ll those animals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animals가 명사고 단어의 명사 those 지시대명사죠. 형용사죠. all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절은 뭐냐? 주절은 you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슛이 나온 거예요. 슛은 조동사죠. 어떤 분위기를 나타냅니까? 여기서는 당연, 뭐 이런 뜻을 당연 의무 이런 것이 있는데 당연하다. feel이라는 것은 동사의 특별히 감각동사라 하죠. 우리가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눈을 보고 뭐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feel을 써요. 이 feel 그러면 그 뒤에는 형용사 보호를 취해요. 근데 better는 형용사예요. 어떻게 형용사예요? 여러분 굿 아시죠? 굿의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용사예요. 문법이 그렇게 분석이 되면 돼요. 그걸 이제 뭐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문입니다. 주절은 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절은 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종속절은 3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종속절은 부사절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원스로 시작합니다. 또 원스라는 애는 if하고 비슷한데 일단 시작을 하면 한 번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저 동물들을 보면은 너는 you should 당연 feel이 나오죠. feel should이 나오고요. should이 나오고 feel이라는 것이 이 형식 감각 동사입니다. should은 당연과 의무를 나타내는데 여기선 당연하다는 조동사입니다. feel은 감각 동사로 better라고 하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감각 동사는 주로 보호를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데 그것은 뭐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그 뭐 테이스트 혀로 테이스트하는 거, 뭐 사운드 이런 식의 것을 감각 동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하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고 어떻게 한다? 아, 이게 어떤 구조구나. 주어 동사 보고 타동사, 다동사 따지고 목적어나 명사나 앞도 형용사 따지고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영어가 그게 다예요. 오케이? 자, 그것을 이렇게만 하면은 좀 듣기가 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썼어요. 풀어서 첫째 번 문법 뭐 둘째 번 어디 갔어요? 둘째 번 문법 포인트 우리가 좀 듣기 쉽게 그래서 이 6가지 7가지로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풀어서 썼거든요. 그 요렇게 쇼츠 폼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다음에 그것은 들으면서 이동 중에 여러분 들으면서 아 0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거 좀 몇 번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몇 번 해보시면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복문으로 주절과 종속절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주절은 2형식 문장이고 종속절은 3형식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종속절은 once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사절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once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 once라는 단어는 일단 하면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이 딱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을 뜻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절의 동사입니다. 주절은 feel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사용된 감각 동사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입니다. 문장에 있는 should라는 조동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감각 동사의 특징입니다. 주절에 쓰인 feel과 같은 감각 동사는 주로 형용사를 보어로 갖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better라는 형용사가 보어로 사용되었습니다. 7번째 문법 포인트는 감각 동사의 종류입니다. feel처럼 감각 동사에는 look 보이다, smell 냄새나다, taste 맛나다, sound 들리다 등이 있으며 이 동사들은 모두 뒤에 형용사 보어를 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고 주어 동사,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명사 앞뒤로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걸 듣고 이런 설명을 몇 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문장도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어요. 분석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에게나 뭐 이렇게 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걸 설명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설명할 때 자신이 2번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집에 그 와이트보드 있잖아요. 와이트보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놓고 이 문장을 적어가면서 죄송하지만 어머니하고 아버님께 설명해 보세요. 이건 부모님들이 꼭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설명하면서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게 되면 영어가 재밌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영어가 재밌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미친놈 어떻게 영어가 재밌냐. 근데 진짜 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오케이? 자 1번 I need to fix my car as soon as possible. 그 말을 딱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단문이죠. 네. 주어 동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를 보면 뭘 따져야 돼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져야 돼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뭐로 나왔어요? to fix가 나왔어요. to 부정사가 나오면 못 따져야 돼요. 얘가 동사니까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지셔야 돼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요 놈아예요. 카 단어의 명사입니다. 앞뒤로 누구 나와요? 형용사 나와요. 형용사 어디 있어요? my 이건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my car 그러면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에서 fix에서 동사에 맞는 그 형식 요소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as soon as possible은 부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부사에서 단어의 구의 절이에요. 절이에요. 그죠? 아니 구예요. 그죠? 부사는 장, 방, 시 이라 그랬잖아요.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유라고 그랬죠? 이건 뭘 것 같아? as soon as possible. 방법도 되겠고 시간도 되겠고 요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표시했어요. 우선 단문이야 단문. 몇 형식이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타동사 나오는 삼형식이다. need는 타동사로서 뭐라는 목적을 취했어요? to fix라고 하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어요. 그죠? 다시 to fix는 여기 동사 있죠? 동사 녀석이 나오면 무조건 자동사, 타동사 따지셔야 돼요.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근데 타동사가 목적어니까 fix가 타동사 목적어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로 취해요. 목적어 카가 나온 거예요. 카는 단어의 명사죠. 단어의 명사니까 앞뒤로 누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as soon as possible은 시간을 나타내 시간적인 방법 할 수 있겠죠. 부사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문장은 특별히 조금 I need to fix my car as soon as possible은 이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작이잖아요. 동작하는 주체는 누구의 주체?
주체는 이 문장의 주어가 주체예요. 내가 차를 고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남학생들은 대부분 차를 고쳐요. 근데 만약에 여학생들은 물론 하는 학생이 있지만 전혀 모르는 학생이 있다라 봐요. 그럼 이거 내가 차를 고친단 말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표시하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그라지에 맡겨서 메케닉 아저씨들이 고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to fix로 하지 않고 to 다음에 사역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to have my car 그리고 어떤 상태 fixed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써요. 물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I need to have my car fixed as soon as possible. 요거는 메케닉에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요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오형식 사역동사를 사용하기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문장 분석.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삼형식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단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인 need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이 need는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로 to fix라는 부정사를 취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o fix입니다. to fix가 수리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므로 다시 그 뒤에 car라는 목적어를 가집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문장에 있는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의 부사구로 fix라는 동사를 수식하며 시간적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I need to have my car fixed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동사 have를 사용하여 내 차가 수리되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기초반에서는 먼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배우기 위해 이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들었는지 아시겠죠? 이거 한 뭐 100개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여러분 감이 올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2번은 I hope it snows all day long tomorrow예요. 주어 제일 보면 이거는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 여기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접속사가 하나 빠지는데 I hope 같은 이런 삼형식에서 that절을 사용하는 경우에 that 접속사를 많이 생략을 해요. 왜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해도 원어민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내가 생략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 그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 hope 하고는 얘가 that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이거는 단문일까요? 중문일까요? 복문일까요? 이거는 복문이에요. 복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시제일치 같은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I hope는 현재예요. 그죠? that 이해합니다. that의 주어가 it예요. it니까 이걸 it가 되면 여러분 생각이 비인칭 주어 이런 말도 떠올라야 되고요. 가주어, 진주어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요. 중학교 문법을 배운 학생은 그게 팍 뛰어올라야 돼.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문법을 아마 시험 문제로 생각해서 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 시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탁 튀어올라야 돼요. 그 it예요. 근데 it snows라는 거는 눈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오는 걸 일기예보죠. 일기죠. 일기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비인칭 주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it를 비인칭으로 해서 뭐 시간, 거리, 명암, 온도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
I가 it가 비인칭 주어구나 하고 또 뭐가 떠올라야 되면 it가 비인칭으로 쓰이면 해석을 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상식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셨다면 그런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It snows all day tomorrow. 이거 보세요. all day long. 이건 같은 얘기예요. long이 없어도 all day에 long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all day long 이렇게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분도 있어요. 빼도 됩니다. 넣어도 됩니다. all day, tomorrow? tomorrow는 미래 아니에요, 미래? 미래예요. 근데 여기 왜 will이 안 들어갔어요, will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현재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it will snow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왜냐면 원어민들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때 현재로도 쓰는데 현재로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ows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동사에 s가 붙었을까? 요건 요누마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뭐예요? 현재잖아요. 그래서 s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I hope it snows all day long tomorrow 이렇게 되고 I hope it snows all day tomorrow 하셔도 돼요. 물론 여러분이 I hope it snow s를 뺐어요. 근데 원어민들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아이 자식 문법을 잘 모르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은 발음은 좀 나빠도 문법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삼형식입니다. 복문의 형태예요. 그렇죠? 여기 절이 있으니까요. hope라는 타동사가 that 목적절을 취했어요. 근데 목적절을 이끄는 that 명사절에서 이 접속사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왜 그래요? 생략을 해도 원어민들이 전혀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 없는 거죠. 생략하는 거예요. 이 목적절의 주어는 it, 그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라 해요. 눈이 내일 하루 종일 오는 걸 얘기해요. 내일 왜 이렇게 주어를 현재로 썼을까?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서 우리가 현재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ll day long tomorrow는 all day tomorrow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이다. 자, 지금 이제 한 세 번째 애들이 해드렸습니다. 요렇게 된 것을 요렇게 풀어서 듣기 쉽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문장 분석.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삼형식으로 된 복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문장의 동사인 hope라는 타동사가 목적어로 that절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종종 생략되곤 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입니다. 목적절의 주어는 it인데요. 이것을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에서는 눈이 오는 날씨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it 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snows라는 동사에 s가 붙은 이유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부사구입니다. 문장 끝에 있는 all day long tomorrow는 내일 하루 종일이라는 뜻의 부사구입니다. 이 부사구는 all day tomorrow라고 줄여서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3번에 Can I get you anything? 이거 의문문이죠. 이건 뭐 복문 이런 거 전에 우선 의문문이 들어와야 돼요. 의문문인데 이거는 단문이에요. 그죠? 그 보니까 주어 동사를 따져야 돼요. get 나왔습니다. get는 주로 3형식, 4형식으로 쓰이거든요. you는 명사예요. 인칭 대명사죠. anything도 명사예요. 명사 나오는 애들 이것은 4형식 문장이죠. 누구누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이 can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thing로 끝나는 대명사는 단어인 형용사를 할지라도 앞에 붙지 않고 뒤에다 붙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an I get you new anything, 새로운 어떤 거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new를 이 뒤로 보내요. 그래서 단어인 형용사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의문문으로서 일반 의문문, 그러면 의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일반 의문문, 특수 의문문이 있어요. 특수 의문문을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부가 의문문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거든요. 여기서 일반 의문문이다. 일반 의문문, 특수 의문문의 형식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의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나 너스티드 조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퀘스천 마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 여기 의문사는 안 나왔죠. 그 조동사 can 있죠. 그리고 주어 나왔죠. I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Can I get you anything? 그 인토네이션 올라가죠. 이런 식의 문장을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맨 밑에 나오는 거 anything, something, nothing th를 끝나고 one도 마찬가지예요. everyone 했을 때 one 요런 애들은 단어인 형용사는 주로 명사 앞에 붙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뒤에 붙는다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문법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종류와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일반 의문문이면서 동시에 사형식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일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can이라는 조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인 get은 사형식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get 동사 뒤에 you가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로 왔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로 anything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입니다. anything, something, no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한 단어라도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어떤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anything cold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how many apples did you eat today? 이거죠. 딱 봤을 때 이거는 의문문이죠. 근데 의문문은 어떤 의문문이에요? 이건 의문사 의문문 혹은 특수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의문사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과 특수 의문의 차이는 일반 의문문은 질문하는 사람이 야 내가 말하는 거 맞니? 틀리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특수 의문문은 내가 말하는 게 맞니? 틀리니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기에 정보가 있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을 안 해요. 특수 의문은 즉 how many apples did you eat today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yes가 no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intonation으로 끝을 내려요. 그러면 yes가 no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yes인지 no인지를 알고 싶은 문장들은 질문은 따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요. Did you eat so and so on? Did you finish so and so on?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ow many는 여기서 따다다 done 이렇게 떨어져요. How many apples did you eat toda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sorry. 여기서 의문사가 나오는데요. 요게 의문사예요. 요건 부사입니다. 의문 부사. 요게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many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죠.
나왔어요. 그런데 many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how가 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놈아들은 한 덩어리의 덩어리, 요 전체가 how many apples 여기까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의문사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나 do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did가 나온 거예요. did가 나옵니다. 나왔으면 나머지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쭉 나오는데, 그래서 it가 타동사예요. 타동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가 안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요놈 아들이 문장 바깥으로 도치가 된 거예요. 왜? 의문사는 몇 개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how many apples 몇 개의 사과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이 걔예요. 그 정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다 넣는 거예요. How many apples did you eat today? 이 정도를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음성으로 설명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이면서 동시에 삼형식 단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의문사입니다. how는 의문 부사이고 뒤에 나오는 many는 apples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how는 man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순서입니다. how many와의 결합된 apples라는 명사 덩어리가 문장 맨 앞으로 옮겨져 도치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apples는 eat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입니다. 문장에 있는 did는 일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온 조동사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부사입니다. today라는 단어는 eat 동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적 정보를 알려주는 부사입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apples 대신 다른 명사를 넣거나 eat 동사를 다른 타동사로 바꾸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패턴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를 갈아 끼우면서, 그러면 너 오늘 책을 몇 권 읽었니? 이런 식으로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뭐 today는 좀 그렇죠? This week, or this month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I would like to have a Diet Coke 혹은 I'd like to,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풀어 쓰는 이유가 그 TTS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걸 잘 못해요. I'd like 이렇게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풀어 썼어요. would like to는 would 들어가면 말 자체가 공손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뭘 하고 싶다. to를 하고 싶대요. to는 부정사예요. 부정사니까 이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have가 나왔어요. 소유죠, 소유. Diet Coke. 나는 다이어트 콜을 갖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되죠. have는 소유도 있지만 마신다는 뜻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 have라는 동사 뒤에 뭐가 나와요? 음식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삼형식입니다. have의 목적어 나오고요. have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오는데 이게 어가 나오잖아. 어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의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 명사 앞뒤로 누구 나요? 형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이거를 하나씩 분석하지 않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삼형식으로 된 평서문이면서 단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would like to입니다. would like to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to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have이고 이 타동사는 목적어로 identical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have의 의미입니다. 보통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지만 이 문장처럼 뒤에 음식이나 음료가 오면 먹다 혹은 마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would입니다. would는 will의 과거형인데요.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정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과거형의 특징입니다. would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은 거리감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의 거리감, 상대방과의 거리감, 혹은 현실로부터의 거리감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예의 바른 표현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6번 Whose cell phone is this anyway? 자, 이럴 때 intonation이 이것도 whose cellular phone이라는 정보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nyway 하고 intonation이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whose는 형용사예요. 이건 소유격이죠. 누구의 cellular phone, 그 다음에 이게 주어예요. 주어가 나왔거든요. is this anyway. 그죠? 주어를 볼 수도 있고 보어를 볼 수도 있고요. 이거 보어군요. This is Tom's cellular phone.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이면서 동시에 이형식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의문사 whose입니다. whose는 누구의라는 뜻의 의문 형용사로 뒤에 나오는 셀룰러 폰을 수식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인 ice는 이형식 자동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의 위치입니다. 원래 문장의 주어는 this인데요. 이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뒤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도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부사입니다. 문장 끝에 있는 anyway라는 단어는 도대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cellular phone이라는 명사 대신 다른 명사를 넣어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누구의 문제야 그러는 것도 있겠죠. Whose problem is this anyway? 이게 왜 내 문제야? 네 문제지. 이럴 때 있죠. 자, 7번 들어갈게요. What are you doing up there? Up there. 이게 what이라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용을 질문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up there? 의문사 나왔어요. 그리고 비동사 나왔습니다. 그 주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doing이 짝꿍을 이뤄서 진행형을 만드는 거죠. 이 doing이 타동사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목적 없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던 의문사 목적어가 요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의문사는 질문을 묻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수록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up there는 그 위에서 나무 위에서 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이면서 동사인 doing이 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wha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what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하지만 의문사 의문문이 되면서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are doing과 같이 비동사 뒤에 ing 형태가 와서 진행형 의문문을 만듭니다. 이 패턴은 타동사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보통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목적어였던 what I 의문 대명사로 쓰이면서 문장 앞으로 도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8번 들어가겠습니다. I don't like him that much. 이거 짧군요. 우선 주어 동사를 보세요. like죠. like는 삼형식 동사예요. 목적어로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모든 그 형식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가 나와서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That much는 그다지. 이 부정을 얘기할 때는 그냥 딱 I don't like him 이렇게 딱 얘기를 해도 되지만 that much 그다지 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은 문장이 좀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do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do not이죠. 이제 부정하는 방법이 조동사 do not 같은 거 쓰는 방법도 있고 no라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어요. 이 do not like him that much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액센트가 있어요. 모든 단어에 액센트가 있죠. 또 하나는 문장의 리듬이 있어요. 리듬. 어떤 것은 높게, 낮게, 빠르게, 천천히 하는 게 있는데 이 don't 같은 부정 있죠. 부정은 강하게 얘기해. I don't like him that much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여기는 여기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 이런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 안 되면은 이걸 놓고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점검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들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인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뜻의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like이 목적어로는 him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왔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끝에 있는 that much입니다. that much는 그다지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부정문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정문을 말할 때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that much라는 부사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의 전체 의미입니다. I don't like him that much 라는 문장은 그를 그다지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him 대신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넣어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pples. I don't like apples that much. 그죠? 자, 그다음에 9번 들어갈게요.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아, 이건 좀 다르군요. Otherwise, no one will trust you. 이렇게 otherwise는 그 접속사하고 비슷하죠? 앞에 하나 문장이 나오고 no one will trust you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써요. 보통 이런 것은 접속사로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접속 부사라는 거예요. 접속 부사. 이 접속 부사는 특별히 주로 쓰는 형태가 그 앞에 세마이콜론을 쓰고요. 그래서 요건 접속 부사구나. 그냥 접속하는 거지만 앞에 나오는 문장은 you should keep your promise라고 하는 삼형식이에요. keep이 나왔죠? keep이 삼형식이에요. 그 keep의 목적어 promise. 그런데 누구의 promise? your. 소유격은 형용사죠. you should은 당연, 의무 같은 거거든요. 의무, 뭐 당연 이런 것이 should로 나와 있고요. 이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되냐면 no one. 우리 전번 시간에서도 말했지만 전번 문장에서도 말했지만 don't가 부정하는 거였죠. 근데 no도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no가 형용사예요. no one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부정이죠. will
trust you. 너를 좋아하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문장이 되죠. 볼게요. otherwise는 접속 부사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부사이다. 의미상으로는 접속사로 봐도 되겠다. 그런 말 했고요. 어디 있나 keep 같은 거 keep은 삼형식이고 목적어는 your promise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요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런 문장을 보고 이 정도의 문법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이든지 문장을 보면 그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문장들이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려면 이 분석하는 기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을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해도 해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문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otherwise입니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의 접속 부사인데요. 두 문장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접속사처럼 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otherwise의 쉬운 이해입니다. otherwise는 만약 하지 않으면이라는 if no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명령문 뒤에 or가 오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should입니다. 문장에 있는 should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당연한 의무나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keep입니다. keep이은 지키다라는 의미의 3형식 타동사로 목적어로 your promise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otherwise 절의 주어입니다. otherwise 절의 주어는 no one이라는 부정대명사인데요. no one은 반드시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will과 trust입니다. 문장에 있는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이고 trust는 누구를 믿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목적어로 you를 취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따로 해서 우리가 쇼츠 폼으로 이렇게 vertically 이렇게 쓴 거를 보내드리니까 이거를 강의를 한번 들으신 다음에 요 내용만 가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문장을 알고 이 문장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